자, 그럼 대단한 평가 다섯 번째 생태계와 상호작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억 개체군 A와 개체군 B는 서로 반작용을 한다. 자, 뭐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에서 뭐 작용 반작용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 니은 기억에 의해 악어, 하모와 개구리와 같이 비슷한 생활형을 보이는 동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기억은 작용입니다. 자, 악어, 하마, 개구리와 같이 비슷한 생활형을 보이는 동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쵸? 뭐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따라서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이제 뭐 이런 생물들이 비슷한 생활형을 띠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긋의 예로 분서가 있다. 자, 분서는 개체군 간, 즉 다른 종들끼리 종과 종끼리 이제 분서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개체군 안 같은 종의 생물들끼리는 분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기억, 비버가 댐을 만드는 경우는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이 아니라 이게 기억의 반작용이고, 작용이고, 이게 반작용. 반대인 반작용에 해당하겠죠. 니은 개체군 A는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죠. 개체군과 개체군이 함께 있는 뭐 이런 생물 군집에서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의 예로는 경쟁이 있다. 그렇죠? 종 간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적응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는 가을이 되면 털갈이를 한다. 자, 가을이라는 요인으로 나와서 뭐 이제 뭐 온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겨울에 박쥐가 다람쥐가 겨울잠을 잔다. 얘도 이제 계절이 등장했기 때문에 온도와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계절에 따라 알맞은 서식지를 찾아 기러기가 이동한다. 이거 마찬가지고 4번 북극에 사는 백곰이 우리나라의 반달과승곰보다 몸집이 크다. 똑같은 곰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몸집이 다른 것은 뭐 이걸 아예 똑같은 경우겠네요. 5번 황제 펭귄 수컷은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 몸으로 감싼다. 이거는 그냥 이 황제 펭귄이라는 종이 자신의 알을 어떻게 온도는 온도지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온도로부터 추운 온도로부터 이제 뭐 자손을 보호하는가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은 조금 다르죠. 이 환경 적응 원리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두더지가 토양 속 지렁이를 먹고 사는 것은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그렇죠? 상호작용은 이제 뭐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에 뭐 주고받는 영향이기 때문에 니은 비옥한 토양에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반작용에 해당한다. 비옥한 토양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고 식물은 생물적 요인이기 때문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환경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반작용이 아니라 작용에 해당하겠습니다. 디귿 작용한 생물이 비생물 환경 말도 안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의 1번 기억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영양 염료의 양, 수온, 빛의 세기, 돌말 개체군의 계절적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빛의 세기와 수온은 비슷한 경향성을 띠죠. 여름에는 높고 겨울엔 낮다. 이런 경향을 띠는 게 지금 B와 C가 있습니다. 자, 근데 수온은 물이죠. 물의 온도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먼저 우선되어야 그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것입니다. 좀 시간차가 있죠. 또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제 밖의 온도에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B와 C를 이렇게 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영양염류와 돌말 개체군인데 이제 뭐 이 그래프를 많이 봤다면 바로 A가 영양염류, D가 돌말 개체군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우지 못했더라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외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봄에 크게 증가했다가 가을에 조금 증가하는 것이 돌말 개체군의 특징입니다. 기억, 무기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작용에 예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엔 A, B, C는 순서대로 영양염류, 수온, 빛의 세기, 돌말의 개체수이다. 수온과 빛의 세기를 바꿔놨네요. 디귿, 주어진 돌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는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환경 저항이 작용해서 이런 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론적인 경우 말고 없었습니다. 실제 경우에서. 따라서 답은 1번 기억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 있는 종 A와 종 B의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때 뭐가 피식이고 뭐가 포식인지 따지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 점선이 A죠. 그러면 A가 이 경우 봅시다. A가 감소하니까 B가 감소합니다. 자, 이걸 써놓고 한 번씩 그냥 경우의 수를 써보면 됩니다. A가 피식자일 경우 B가 포식자, 반대로 A가 포식자, B가 피식자. 첫 번째, 피식자가 감소했을 때 포식자가 감소한다. 맞는 경우가 되겠죠. 먹이가 감소하니까 그 먹이를 먹고 사는 포식자가 감소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가 감소하지 않죠. 피식자는 늘어나죠.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줄어들었으니까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증가하겠죠. 그래서 A는 피식자, B가 포식자라고 이렇게 한 번에 정할 수 있겠습니다. 1번, A는 피식자이다. 맞네요. 답은 A는 B의 피식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맞고, 2번, A의 개체수는 B보다 많다. 보통 피식자가 더 많아야 되겠죠. 3번, A가 가진 전체 에너지량은 B보다 크다. 그쵸? 올라갈수록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에너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4번, 이들의 주기적 변동은 주로 먹이 관계에 의한 것이다. 맞죠? 왜냐면 피식자와 포식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5번, A의 기체수가 크게 감소하면, 피식자가 크게 감소하면 B의 기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죠. 이 경우가 거의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어떤 개체군의 이론적, 실제 행정 곡선 나타낸 것이다. 자, 이론적인 게 J자형을 띠고 있는 A겠고 실제가 B겠네요. 아까 방금 말했듯이 A는 J자다. 니은 B에서 환경 저항은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 작다. 2에서 크죠. 환경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이론적에서 실제 행정 곡선의 기체수를 빼면 되겠죠. 이만큼. B는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B에서 이 개체군의 밀도는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 작다.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2)에서 그러므로 밀도가 더 크겠죠.
따라서 7번에 1번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옳게 설명한 것은 늑대나 기러기는 한 개체가 무리를 통솔하는 순위제를 따른다가 아니라 리더제를 따르죠. 2번 세력권은 개체군 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개체군 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다면 세력을 따로 나누지 않겠죠? 이렇게 오히려 싸우겠죠? 내가 너보다 더 우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력권을 나눈 이유는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3번 힘의 서열에 의해 구성원의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리더제가 아니라 순위제겠죠. 4번 꿀벌과 개미는 분업을 통하여 개체군 전체의 생활을 유지한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5번 서식지가 같은 서로 다른 두 종은 나누어 살기를 통하여 경쟁을 피한다. 나누어 살기? 경쟁을 피한다. 나누어 살기라는 게 없죠 일단. 그래서 분서라고 해야지 좀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군집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루어지며 4차 소비자가 곧 분해자이다. 자, 4차 소비자가 분해자라는 표현이 아니죠. 일단 소비자라고 했는데 이게 분해자 뭐 이거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게 1차 소비자를 먹는 동물을 2차 소비자라고 하나 봤죠. 디귿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형성될수록 생태계는 불안정하다.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한 거였죠. 그래서 답은 2번의 니은 되겠습니다. 10번 방영구 문제 나왔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이 군집의 우점종은 토끼풀이다. 자, 밀도, 피도, 빈도를 다 구해야 되겠네요. 자,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입니다. 면적이 지금 같기 때문에 지우면 밀도는 개체수로만 판가름 됩니다. 자, 질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 다음 토끼풀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민들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자, 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는 수분의 수였는데 전체 방영구 수분의 그 종이 나타나는 방영구 수였죠. 그래서 질경이부터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토끼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 다음 민들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상대 피도, 상대 밀도, 상대 빈도를 구해보면 지금 어떻게 여기서 갈까요? 질경이는 그래서 아래 다시 해보면 자, 피도는 4분의 1이니까 25, 50, 25. 그 다음에 여기는 총 30분의니까 30분의 6은 5분의 1, 20, 30분의 12는 5분의 2, 40, 40. 여기는 분모가 20분의 5니까 4분의 1은 25, 25, 50 되겠습니다. 다 더해보면 질경이 70, 토끼풀 140, 민들레 90 돼서 우점종은 토끼풀 맞네요. 이은 빈도는 민들레가 질경이보다 높다. 빈도는 민들레가 질경이와 같네요.
지금 상대 밀도는 토끼풀이 민들레보다 높다. 상대 밀도는 토끼풀이 같네요. 따라서 10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요인에 따른 군집의 분류와 어떤 군집에서 지표로부터 높이에 따른 빛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환경 요인 A는 고도, B는 강수량이다. A는 고도, B는 강수량이다. 자, 그쵸? 지금 여기가 이게 고도에 따른 것이고 이게 강수량에 따라서 나눠진 거죠. 이게 뭐 모르겠다면 초원과 사막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니은 가 나로 갈수록 영구 동토층이 발달한다. 가에서 가가 여기서 나로 갈수록 영구 동토층이 발달한다. 가에서 나가 아니라 나에서 가겠죠? 여기는 지금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이런 게 있을 수 없겠죠. 영구 동토층이. 지금 그래프는 가보다 나 지역에서 주로 관찰된다. 앞에 이 그래프 이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가보다 나 지역에서 주로 발달된다. 지금 이 그래프가 나타나려면 빛의 세기가 높이가 높을수록 크죠. 그리고 높이가 낮을수록 작으려면 굉장히 나무들이 크고 작은 나무들이 어떤 지역에 많아야 됩니다. 근데 가로 갈수록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고 작은 식물들이 많지 않죠. 일단 애초에 식물 자체가 많지 않겠죠. 그리고 있어도 높은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열대 우림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가보다 나 지역에서 주로 관찰된다 해서 디귿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답지에는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4번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위 그림은 1차 천일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차 천일이죠. 왜냐하면 산불이 일어나서 처음에 초원이 나왔습니다. 니은 A의 나뭇잎들이 B의 나뭇잎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두껍다. A는 양수림이고 B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양수의 잎이 더 두껍죠. 왜냐하면 광합성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잎이 두껍죠. 지금 혼합림에서 음수 묘목이 양수 묘목보다 잘 자란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음수림이 우염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니은 지그입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단독 배양하였을 때 나와 가는 A와 B, A와 C를 혼합 배양하였을 때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자, 지금 나를 보면 단독했을 때보다 둘 다 굉장히 잘 못 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B는 거의 멸종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이 일어났고 베타까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베타라는 말이 일어나려면 한 종이 쇠퇴하고 도태돼야지 베타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A와 C가 전보다 더 잘 사는 경우를 나타냈으므로 이 경우는 상리공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필수동사가 아니고 디귿. 다에는 A와 C가 분서를 하는 결과이다. 분서가 아니라 상대 공생이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입니다. 자, 따김이 나왔습니다. 자, A는 B보다 건조에 강하다. 즉 더 높이 살 수 있다 라는 소리죠. A를 제거하여도 B의 서식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 B를 제거하면 A는 디귿에도 서식한다. 그 말은 니은과 디귿에서 경쟁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이제 뭐 디귿 같은 경우는 완전히 B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둘 다 있네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B를 제거하면 디귿에서 A의 기체군 밀도가 증가하겠죠. 여기 있죠. 니은 A의 분포 하한선은 건조에 대한 내성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분포 하한선이 원래는 여기까지일 텐데 여기까지로 올라온 것은 건조에 대한 내성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과의 어떤 경쟁, 다른 종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디귿 경쟁 베타의 결과 B는 기억에 서식하지 않는다. 경쟁 베타가 아니라 B의 건조에 대한 내성이 약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고른 것은 녹색 식물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렇죠? 광합성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니은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효율은 증가하죠. 에너지 양은 감소하지만 효율은 증가합니다. 디귿 분해자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총량은 1차와 2차 소비자가 호흡으로 소비한 에너지 총량보다 많다. 115와 85네요. 따라서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5번의 4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생산자의 총 생산량과 같은 생태계 같은 기간 중 초식 동물의 섭식량을 나타낸 것이다. 섭식량은 이 피식량에서 해당하게 되겠죠. 자, A와 B를 적어보면 A는 수분 생산량, B는 생장량 되겠습니다. 자, C도 이 소비자 1차 소비자의 것인데 생장량이 빠지면 안 되겠죠. 모든 생물은 생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 가는 A는 못하죠. A는 고랭지에서 증가할 수 있다. 순 생산량은 고랭지에서 증가할 수 있죠. 이제 순 생산량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식물 집단이 좀 많이 자라는 경우겠죠. 순 생산량. B는 생장량은 생산자의 생장량이라고 봤죠.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C가 더 크다. A보다 C가 더 크다. 지금 생산자의 순 생산량보다 피식자의 생장량이 크다라고 지금 했는데, 자,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C 자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피식량의 일부가 C인데 C가 이 전체 A보다 클 수 없겠죠. 그래서 모순입니다. 안정된 생태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A는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보다 극상을 이룬 군집에서 더 큰 편이다. 극상을 이룬 군집에서는 순 생산량이 적은 편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극상을 이뤘다는 것은 음수림이 많다는 것이고 또한 순생성량이 적다는 뜻이고 변화가 적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번 가나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질소 나왔네요. 옳은 것은 가와 나는 세균이 관여하는 과정이다. 지금 N2가 질산 이온하면 뭐 NO3-가 있겠죠. N2가 NO3-로 되는 것은 공중 방전에 의한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 탈질산화 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세균이 관여하는 과정은 나뿐입니다. 암모늄 이온은 NH4 플러스이겠고 나는 지구온난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딱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아니죠? 지금 질소인데 뭐 지구온난화를 언급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3번 다는 질소 고정 과정이다. 그렇죠? N2에서 이제 뭐 아조토박터 등의 세균으로 인해서 분해자로 인해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으로 되는 과정이 질소 고정 과정입니다. 4번 나는 탈질산화 과정이다. 그거는 나였죠. 나는 그냥 질산화 작용입니다. 5번 마는 질소 동화 작용으로 단백질과 녹말을 합성한다. 자, 질소 동화 작용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녹말에는 Na 없죠. 녹말은 CH5만 있습니다. 단백질은 N이 꼭 포함된 물질이고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말, 물벼룩, 미꾸라지 순으로 이제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고,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있고, 나는 연속적인 변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물벼룩의 수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생태계의 변화 과정을 나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물벼룩이 증가했다면 그 뒤로 이제 얘도 미꾸라지는 증가하지만 돌말은 이제 자기를 먹는 물벼룩이 증가했으면 감소하겠죠. 그렇다면 일단 물벼룩이 증가했으므로 디귿을 먼저 처음으로 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이 있겠네요.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고. 그 다음을 또 보면은 포식자가 증가했으니까 그 아래는 감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얘가 감소하는 니은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얘가 감소로 인해서 얘는 또 증가하고 얘도 감소하여서 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디귿, 기역, 니은, 리을이 되는 순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국어 문제인가요? 맞죠? 니은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 그렇죠? 세 가지 다양성이 있었고 세 가지를 잘 분리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디귿 다양한 종이 많을수록 먹이 그물이 안정적이므로 생물 다양성 유지에는 종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말 생태계에서는 좀 위험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다 중요한 것이죠. 19번의 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서식지의 가장자리 면적이 늘어나면 특정 종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자, 지금 바위 위에서 자라는 이끼를 그림과 같이 나눈 다음 6개월 이후에 이끼 밑에 서식하는 소형 동물 종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다. 자, 가장자리 면적이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조금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개체수가 증가한다? 오히려 감소했네요. 물론 정말 특정 개체수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니은 산에 도로를 만들 때 생태 통로를 설계하여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 그쵸,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특정 생물 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서식지를 분리하여야 멸종을 막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마음대로 인간이 서식지를 분리하면은 멸종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번의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랑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 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두 가지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나가 있고 이게 무엇인지 쓰시오. 가, 우두머리 늑대가 늑대부리의 사냥 시기와 사냥감을 정한다. 가 상호작용의 명칭은 리더제이죠.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리더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경쟁을 막는 것이죠. 좀 막고 일단 뭐 질서 유지도 적으면 좋겠습니다. 2번 나 상호작용. 물개는 해안가의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다른 개체가 침입하는 것을 경계한다. 2번은 텃새죠. 다른 종이 아니라 개체라고 했으므로 텃새가 맞고 이제 영향을 썼으면은 얘는 개체를 분산시켜서 개체군 밀도를 조정한다 라고 쓰면은 제일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모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나타냈는데 A와 B 중 실제 생장 곡선은 B이다. 가에 의해 개체군이 생장에 제한될 수 있다. 가는 무엇인지 쓰고 환경 저항이겠죠. 해당하는 예를 4가지 쓰시오. 자, 먹이 부족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노폐물 증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서식 공간 부족,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질병이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살기 힘든 조건을 쓰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자, 네모가 A고 B가 동그라미, C가 동그라미 이렇게 일 때 기억과 니은을 구하여 쓰시오. 자, 기억 밀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를 구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세 개 됐습니다. 그러면 밀도분의 개체수이지만 그냥 개체수를 쓰면 된다는 걸로 비율이 중요하니까 한다면 B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개. 그래서 기억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빈도는 이런 식으로 썼네요. 마찬가지로 일단 B를 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곱하기 4를 하고 이제 나누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을 써보겠습니다. 니은의 빈도를 구해보면, 자, 치우고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 되겠습니다. 9 곱하기 4에 100 나누면 0.3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을 더하면 16.36이 나오겠습니다. 이 군집의 우점종을 종 A, B, C 중에서 골라 쓰고 우점종의 중요도 값을 쓰시오. 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밀도를 다 더해보면 50이니까 50분의 23은 100분의 46, 그래서 46, 32, 22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빈도 같은 경우는 다 더했을 때 1로 나눠지니까 그냥 36, 60, 24 하면 되겠습니다. 빈도도 다 합쳐서 50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40, 40, 20입니다. 다 더했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자, 86 더하기 36 122가 되겠고, B 같은 경우는 이걸 더하는 거죠. 132, C는 66이 되겠습니다. 근데 답지랑 다르게 나왔는데, 이게 합이 1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합이 지금 120이니까 곱하기 6분의 5를 해줘야 되겠네요. 따라서 36은 30으로, 60은 50으로, 24는 20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도 다시 구해보면 116, B는 106, C는 100이 아니죠? (122) C는 62. 그래서 116, 122, 62 잘 맞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지? 저처럼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점종은 B가 되겠고 중요도 값은 1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세 종의 생물의 생존 국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A형의 특징을 두 가지 한번 서술하시오. 자, A는 우리 사람과 같은 포유류, 사람이나 포유류에 해당하는 생물들이죠. 그래서 특징을 써보면 한 번에 낳는 자손수가 적다. 그 다음에 부모의 보살핌 덕분에 초기 사망률이 같다. 이 정도 적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1번 A, B, C가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서술로 하시오. 예를 들면 D는 분해점이다. 자, 가장 먼저 빛을 이용할 수 있는 생물이어야 되니까 A는 생산자, B는 1차 소비자, C는 2차 소비자 라고 표기했습니다. 2번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시오. 자,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처음에 이 정도 들어오죠. 1.7 곱하기 10의 6승 분의, 자,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어차피 다 더할 필요가 없이 A에게 준 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A에게서 나가는 값이 이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50, 300, 14200, 23000 더하면 00578 맞나요? 00578 그래서 87,500. 여기다가 이것만 쓰면 안 되고 효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0000 씌우면 10의 2승 되고, 그래서 뭐 하면은 170분의 875가 나와서 계산해 보면 175로 되겠고, 85 해서 50.0 500 해서 340 이렇게 해서 약 5%가 나오는데 왜 답에는 5.1%라고 적혀 있을까요? 어쨌든 뭐 제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뭐 5% 혹은 뭐 약 5% 혹은 5.1%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